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비대면 수업 1시간 있죠. 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 수업 비대면을 통해서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에서 목적과 목표, 집단 구성원은 어떻게 할 건가, 집단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회기와 시간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 집단 상담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첫 번째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설계의 부분입니다. 설계. 만약 건축을 하자면.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에서 목적과 목표는 가장 집단 상담을 준비하고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준비 구성에서 아주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다. 이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모집합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집단 구성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걸 모집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또 얼마만큼, 뭐 아동이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조금 더 집단을 작게 해야 될 것이고, 성인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크게 해도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집단 구성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크기, 그리고 회기는 몇 회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을 저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박 2일, 뭐 2박 3일 마라톤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위클리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 집단 상담, 이번에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이제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하는 목적과 목표에 약간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제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대상도 정해지고, 크기, 회기, 시간, 환경, 형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뭐 예를 들자면은 비구조화된 그런 집단으로 갈 것인가, 개방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질 집단으로 갈 것인가, 이질 집단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 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집단 상담에 집단 상담을 모집하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캡처해가 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아는 분들이 했던 거예요. 2021년 상담자와 교사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드라마 예술 집단 워크숍, 이렇게 해놨죠. 이거 뭐예요? 상담자와 교사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와 피스 앤 임파워링 일어났죠. 어떤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목적과 목표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죠. 피스 앤 임파워링, 내지는 상담자와 교사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드라마 예술 치료 집단 워크숍을 하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가하는 대상도 나와 있잖아요. 드라마 예술 치료 집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자발성과 창조성 향상을 원하시는 분, 소진에서 벗어나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 몇 명? 예, 8명.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도 다 정해놨죠. 목적과 여기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 요걸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거는 그때 보면 몇 회기로 되어 있었냐면은 5회기였어요. 5회기. 그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몇 시간이에요? 8시간? 하루 8시간을 5회기로. 그럼 5, 8이 40시간짜리인 거예요. 40시간을 이렇게 이제, 해서, 그, 40시간으로 이제 그 회기와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대상관계 이론과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 들어보셨죠? 감수성 훈련을 기반으로 한 집단 상담이에요. 감수성 훈련을 위한 거. 감수성 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집단 상담이다. 그래서 본 집단 상담은 집단원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상호 역동을 표면화하도록 도와서 집단원 사이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상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뭐 표정이라든가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무의식적인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상담하시는 분은 그 대상관계 이론, 정신역동 이론가시거든요. 그래서 상호역동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래서 내적 관계역동을 통찰하고 이해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다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나는 것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한 거다. 그 대상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이 제목 안에 제목이 뭐냐면은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가 다 들어있어요. 네,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감수성 훈련을 하는 거 이게 목적과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상담자와 교사를 위해서 성장하는 거 이게 목적과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해지니까 어때요? 이게 정해지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가도 될까 안 가도 될까 이건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이거 모집 공고를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상관계 이론과 감성훈련 요부는 그걸 이제 몇 명인지 정하진 않았어요. 정하진 않았고 그냥 다 열어놨거든요. 열어놨는데 이제 뭐 선착순으로 몇 명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선착순 10명인가 이렇게 해놨고 이분은 8명 해놨죠. 해볼 원하시는 분 8분 정도로 이렇게 딱 정해놨는 거죠. 여러분들 요걸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 부분에서 목적과 목표, 집단 구성은 이게 쭉 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에서 집단원의 구성이죠. 뭐 연령은 몇 살로 할 것인가, 학력의 차이를 둘 것인가. 왜냐면 이건 이제 지적 수준의 차이 뭐 이런 것 아니면 이제 대졸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학생들만 한다거나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게 있죠. 대학교에서 뭐 무슨 특히 이제 상담 수련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각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 집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이제 집단의 구성원, 그리고 동질성 여부, 성인, 성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집단 구성원들을 모집하는 거죠. 동질성 여부 이거는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동질성, 성별 이것도 동질성이 있을 수 있고 성인 또 뭐 부부 상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혼 부부, 뭐 기혼 여성, 뭐 기혼 남성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학부모 뭐 이렇게 동질성 이런 것 동질성 이런 걸 하나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말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33쪽에 보면 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내담자들은 따로 모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서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성폭력도 친족 성폭력, 뭐 이렇게 조금 더 그 친족 성폭력은 굉장히 특수하고 훨씬 더 타인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담자는 따로 해서
그렇지만 이런 내담자들은 모두가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참여 안 하고 싶어도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면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집단 상담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할 때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두죠.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따로 모집 공고를 내서 뭐 참여하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본인이 그 얘기를 상담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주변에 어떤 뭐 강력한 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오게 되면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금 아직까지 내 피해 상황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꼭 사귀고 있을 때 그러면 물론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털어내고 하면 훨씬 더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지금 혼자서 조금 그걸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그것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하다 보면은 그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 되면 결국에는 상담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프고 상담자도 굉장히 아프고 이거 내가 혹시 상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자책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상담을 잘못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감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성급하게 너무 뭔가를 좀 성급하게 치유해 주려고 내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자도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내담자 동의하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성의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집단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집단 상담에 들어오게 됐어요. 뭐 학교에서 하는 거나 뭐 해서.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방관자 내지는 뭐 관찰자, 아니면은 그냥 뭐 침묵의 방조자 뭐 이런 역할도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은 항상 이제 자발적인 어떤 내담자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는 그럼 어떤가 다양한 집단의 크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재도 보면 뭐 평균적으로 7명에서 8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7명에서 뭐 10명 이렇게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다양한 집단의 크기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7명에서 8명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거죠. 집단원이 많을수록 침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교재는 보면 아동일 경우에는 3명에서 6명 또는 7명에서 12명, 성인인 경우는 7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단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중간고사 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에는 이제 집단 상담을 직접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린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반이 우리가 한 반에 지금 20명, 18명에서 한 28명까지 30명 넘나? 뭐 하여튼 주간에 30명 넘어요. 그러면 이걸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진짜 고민이거든요. 집단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20명까지는 교육 집단으로서 이제 좀 가능하긴 합니다. 진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단 크기는 다양한 집단의 크기가 가능하다. 다만 집단원이 많을수록 침묵하는 집단이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집단의 크기는 뭐 숫자가 또 몇 명에서 몇 명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수업 시간에 집단을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더 많은 숫자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이제 우리는 강의를 교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진짜 집단 상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교육적인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회기와 시간 장소입니다. 집단 상담 준비와 구성에서 회기와 시간, 장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재도 이제 33쪽인데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회기와 시간, 장소도요. 장소도 매우 중요하고 실외, 내외가 다 가능한데 일단 회기와 시간은 주 1회 또는 주 2회, 주 1회, 주 2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체로 다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주 1, 2회.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상담하는 걸 여러분들 봤는데 거기서는 보면 어때요? 1박 2일로 이렇게 쭉 하죠. 마라톤 형식으로 3박 4일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그냥 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이라면 주 2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아동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청소년의 경우에는 50에서 90분, 그리고 2박 3일의 어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있어서 회의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단기 상담으로 할지 아니면은 장기로 할지 결정하고, 단기일 경우에는 아동인 경우에는 4에서 12회기, 성인일 경우에는 30회기까지 또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7에서 8회기 정도로 이제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적에 따라,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회기도 정해진다. 그리고 장소는 아주 중요한데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다 가능합니다. 실내외 다 가능한데,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너무 10명인데 한 40명 들어가는 장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40명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장소가 좁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방석에 앉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방석에 앉아가 긴 시간 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2박 3일 막 이렇게 하는 데는 허리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드니까 보통 이제 의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놔두고 그렇게 집단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그 쿠션 같은 걸 이렇게 주고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주 딱딱하게 앉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어디든 간에 편안하고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늑한 공간, 이게 이제 집단 상담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집단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좋고, 탁자라든가 이런 걸 놓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탁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 봤을 때는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둥근 이렇게 보통 탁자를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좋겠지만, 이런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탁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의자만 쭉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행위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민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탁자를 놓는다 하면 원형 탁자가 더 좋다. 그리고 산속이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이런 자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집단 상담자가 집단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뿐만 아니라 어때요? 상담원들끼리도 서로가 이렇게 좀 서로 관찰할 수 있는 탐색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드백해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앉는 장소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상담하다 보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한테 옆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앉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도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보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대면 상담, 그 대면 수업 시간에 하는 그 비대면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복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복습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이제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단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집단 상담의 진행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걸 한번 한 2분, 3분, 한 개당 한 2분, 1분, 30초에서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뒤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집단 상담자 역할과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자의 특성과 역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일단 집단 상담자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할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단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집단을 계속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도록 촉진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원 간에요. 그리고 또 뭐였나요? 촉진제 역할과 그리고 이런 있었던 것들을
집단 상담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 속에서 자기가 느끼고 또 본인이 훈련했던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했나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기꺼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집단원과 함께 있어야 된다. 선의와 진솔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활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공격이 들어올 때도 그걸 방어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수용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유머가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용기 있고 끈기 있고 자신감 있고 융통성 있고 포용성 있고 자각력 있고 지각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자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자보다 집단 상담자일 경우에 이런 덕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단원이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집단원이 해야 할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집단 중심의 기능적인 역할과 그리고 자기 중심의 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집단 이 두 가지 기능적인 역할이 다 필요하죠. 촉진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열심히 나서서 소통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좀 방관자적이고 참여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상처를 싸매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을 집단 상담 과정 속에서 역동으로 일어나게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촉진해내고 이런 역할들이 다 집단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은 하나의 뭡니까? 작은 사회예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 말 많은 사람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있고 말 안 하는 사람 있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있고 또 잘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집단입니다. 5명 있으면 5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좀 더 촉진해내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의 진행 과정은 뭔가 여러분들 뭐였어요? 초기에 단계부터 시작해 초기에 준비하는 단계죠.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성원들로 해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를 끝나서 초기 단계에 일단 집단 상담에 들어가면 자기 소개하고 또 소개는 어떤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단원끼리 약속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집단원들이 내가 만약 상담자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단원들이 집단의 그 성격은 어떤가, 집단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조사해서 알아내는 거 사정 단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중간 단계로 해서 가면서 이제 회기가 점점 가면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집단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은 뭔가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은 뭔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기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는 어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집단 상담의 준비와 구성이다.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먼저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집단의 구성원은 누구를 할 것인지 또 집단의 크기는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 회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은 언제쯤에 할 것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준비와 구성에서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목적과 목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복습까지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단원 끝에까지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복습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3주차에 비대면 수업, 월요일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